이건 음식이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제 경력을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뭘 한 거죠? 2025년 5월 17일 파리 16구 샹젤리제 거리에 위치한 미슐랭 본부 회의실에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식당의 3스타라니요. 우리가 120년 동안 지켜온 기준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셈입니까? 그는 프랑스 최고의 미식 평론가이자 미슐랭 가이드 수석 평가위원인 장피에르 듀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위원 앙투안 로셰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 피에르, 숫자를 보십시오. 전 세계 30개의 지점에서 온 평가위원 82명이 이미 평가를 마쳤습니다. 평균 점수가 98.7점입니다. 이건 지난 10년간 최고 점수입니다. 그날 그 회의실에는 15명의 평가위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파리 8구에 새로 생긴 한 식당 한가운데 미슐랭 3스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자리에 통역으로 참석한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20년간 비교 문화학을 가르쳐온 교수로 프랑스에서 32년을 살았죠.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프랑스 미식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장 피에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거든요. 그는 30년간 프랑스 요리만이 최고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밤 1시가 되어서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13대 2였습니다. 한가운은 파리에서 3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3스타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의 한식 3스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회의실을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대로면 미슐랭의 신뢰도가 엉망이 될 거야. 하지만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6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음식문화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식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학회가 끝나고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서연 교수님, 오늘 저녁 특별한 곳으로 모실게요. 종로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놀랐습니다. 천장이 5m는 되어 보였고 한옥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고즈넉한 마당에 소나무가 서 있었죠. 자리에 앉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였습니다. 대구포와 호두, 배를 곁들인 요리였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뭔가요? 정말 놀라운데요. 동료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한식의 시작일 뿐이에요.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 석 시간 동안 저는 24가지 요리를 맛봤습니다. 하나하나가 예술이었습니다. 색깔의 조화, 맛의 균형, 식재료의 신선함,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김치만 해도 6가지가 나왔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백김치, 나박김치, 동치미, 파김치. 각각의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김치들은 모두 몇 년 동안 발효시킨 건가요? 주방장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배추김치는 3개월, 깍두기는 2개월, 백김치는 1개월, 동치미는 6개월입니다. 각각의 발효 기간이 다 다르고 온도와 습도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 이건 과학이자 예술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저는 32년간 프랑스에서 살면서 프랑스 요리에 푹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식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역사는 최소 2000년 이상이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벽화에 이미 발효 음식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은 3000가지가 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발효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김치 발효 기술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했습니다. 프랑스의 치즈나 와인 발효보다 훨씬 복잡했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김치 담그기와 김장 문화가 2013년에 등재됐더군요. 한식의 과학적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던 중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8구 샹젤리제 근처에 한 식당이 새로 생긴다는 거였어요. 투자 규모가 15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셰프는 한국에서 15년간 궁중음식을 연구한 박민준이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한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저도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개월치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결국 6월 20일에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7m였습니다.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였죠. 벽면 전체가 한지로 마감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은 단 12개뿐이었습니다. 모두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됐습니다.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코스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가운 시그니처 코스 1인 850유로, 하나로 약 125만 원이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과 같은 가격이었죠.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접시가 특이했어요. 조선시대 백자를 모티브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것은 대구포와 잣, 배를 활용한 전체입니다. 대구포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서 45일간 자연 건조시킨 것입니다. 잣은 강원도 정선산이고 배는 나주대입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에서 세 가지 맛이 조화롭게 퍼졌습니다. 짭조름한 대구포, 고소한 잣, 아삭한 배.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전복과 미역, 그리고 산초를 활용한 요리였습니다. 전복은 제주도 해녀들이 직접 잡은 산연산입니다. 미역은 완도산 자연산이고 산초는 경상북도 의성산입니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과 미역의 부드러움, 산초의 알싸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모든 요리가 경이로웠습니다. 한우 육회에 갈비찜, 도미찜, 버섯 전골, 각각의 요리가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발효 음식이었습니다. 김치만 해도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각각 발효 기간이 달랐고 맛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3년 숙성 배추김치를 맛봤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프랑스의 30년산 꼬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셰프가 직접 나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셰프님, 저는 32년간 프랑스에서 살았고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50곳 이상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처음이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 조상들이 2000년 동안 쌓아온 지혜입니다. 저는 그걸 현대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슐랭 가이드 평가위원 중 한 명인 앙투안 로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앙투안, 당장 한가운을 가봐야 해. 이건 혁명이야. 그가 웃었습니다. 서연, 자네 한식당 하나 먹고 흥분한 거 아닌가? 농담이 아니야. 이건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경쟁자야. 아니, 어쩌면 이미 경쟁자를 넘어섰을지도 몰라. 2주 후 앙투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자네 말이 맞았어. 어제 한가운에 다녀왔는데 충격적이더군. 이미 평가위원 5명이 다녀왔고 모두 극찬이야. 그때부터 한가운에 대한 소문이 파리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은 6개월치가 순식간에 찼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한식의 반격, 프랑스 미식을 흔들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파리 8구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온 박민준 셰프가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한가운, 파리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이라는 제목이었죠.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식이 세계 미식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3년 11월 미슐랭 가이드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30개의 지점에서 82명의 평가위원이 파견됐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평가위원들이 한 명씩 다녀갔고 모두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평가위원이 말했습니다. 30년 경력상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발효 음식의 깊이가 놀랍더군요. 일본에서 온 평가위원도 감탄했습니다. 일본 요리도 발효를 중시하지만 한식의 발효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온 평가위원조차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요리가 재료의 신선함을 강조한다면 한식은 시간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둘 다 위대하지만 한식의 철학이 더 깊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미슐랭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한가운의 등급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82명의 평가 점수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98.7점. 이건 지난 10년간 최고 점수였습니다. 장 피에르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른 평가위원들이 모두 찬성했거든요. 투표 결과는 13대 2였습니다. 한가운은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미슐랭 가이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파리 그랑팔레에서였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최고 책임자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3스타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한가운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랑스 셰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셰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흰색 두루마기에 검은색 가시였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조상들이 2000년 동안 지켜온 한식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전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음식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무대에서 한식이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 셰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3스타 프랑스 셰프 알랭 뒤카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운을 다녀온 후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프랑스 요리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그날 밤 한가운의 예약이 폭발했습니다. 웹사이트가 다운될 정도였죠. 2년치 예약이 하루 만에 찼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경제 효과였습니다. 한가운의 월 매출이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 매출 360억 원입니다. 투자금 150억 원을 5개월 만에 회수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가운 이후 파리의 한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통계청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파리의 한 식당이 127개에서 289개로 늘었습니다. 6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하면 더 놀랍습니다. 2023년 380개였던 한 식당이 2024년에는 847개로 늘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식당이 156개에서 423개로 늘었죠. 뉴욕은 892개에서 1547개로 증가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식 세계화 지수가 2023년 20.4에서 2024년 40.7로 상승했습니다. 78% 증가한 겁니다. 한식 수출액도 급증했습니다. 2023년 79억 달러에서 2024년 137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73% 증가입니다. 특히 김치 수출이 놀라웠습니다. 2023년 1억 8,500만 달러에서 2024년 3억 2,700만 달러로 77% 증가했죠. 프랑스 식품시장조사 기관 제록스 리서치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식, 프랑스 요리의 새로운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의 한식 인지도가 2023년 34%에서 2024년 67%로 상승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한식을 먹어본 적 있다는 응답도 18%에서 43%로 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선호도였습니다. 한식을 정기적으로 먹겠다는 응답이 7%에서 23%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식은 향후 10년간 프랑스 외식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 34%,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78억 유로, 한화로 약 11조 원에 달할 것이다. 2024년 9월,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국제음식문화학회의 발표자로 초청받았거든요. 주제는 한식의 세계화와 미래였습니다. 발표장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온 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한식이 지금 세계를 사로잡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한식은 발효 음식을 중심으로 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이 모든 것이 발효식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 필수적이며 면역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양성입니다. 한국의 김치만 해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지역마다, 계절마다, 가족마다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성이 현대인들의 취향을 만족시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철학입니다. 한식은 음양오행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5가지 색깔, 5가지 맛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이자 예술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 대학 영양학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김치의 유산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2023년 논문에 따르면 김치의 유산균 종류는 47가지가 넘습니다. 이 중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옥스퍼드 대학 음식문화학과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식이 프랑스 요리를 능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능가가 아니라 공존이라고 봅니다. 프랑스 요리는 재료의 본질을 살리는 기술이 뛰어나고 한식은 발효를 통한 시간의 깊이가 있습니다. 둘 다 위대한 요리 전통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한가운의 서울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박민준 셰프가 2024년 7월에 문을 연 곳이었죠. 서울 지점은 파리보다 더 컸습니다. 테이블이 20개였고 한옥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박민준 셰프가 말했습니다. 서연 교수님, 파리에서의 성공 이후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런던, 뉴욕, 도쿄, 상하이, 두바이에서 지점을 내자고 하더군요.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2025년에 런던, 2026년에 뉴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지점이 늘어나도 맛과 철학을 지키는 게 우선이죠. 2025년 5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했죠.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리의 한 식당 3곳이 추가로 미슐랭 스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11구의 진미, 15구의 한강, 9구의 서울의 봄. 3곳 모두 젊은 한국인 셰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5월 17일 미슐랭 본부 회의실. 저는 다시 통역으로 참석했습니다. 앙투안 로쉐가 발표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1스타 레스토랑을 소개합니다. 진미, 한강, 서울의 봄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해에 한 식당 3곳이 동시에 스타를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장 피에르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한식의 시대가 왔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장 피에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연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가운 예약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가서 제대로 배워야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려는 겸손함이었죠. 일주일 후 장 피에르와 함께 한가운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4시간 30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음식을 맛보고 메모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 교수님, 제가 30년 동안 고집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식에 국경은 없습니다. 위대한 요리는 그 자체로 언어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60년을 프랑스 요리만 고집하던 사람이 한식 앞에서 겸손해진 거였죠. 2025년 6월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식을 정식 요리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파리 요리학교 르꼬르동블루가 한식 전문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박민준 셰프가 교수로 초빙됐죠. 첫 수업에 70명의 학생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프랑스 요리 과정에 30명 정도 오는데 2배 이상이었죠. 더 놀라운 건 국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의 학생이 모였습니다. 저도 첫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박민준 셰프가 김치 담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시간의 예술입니다. 배추 하나를 고르는데도 3시간이 걸립니다. 소금물에 절이는 과정도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김치 하나 담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이 한식의 정신입니다.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조상들은 김장철에 온 가족이 모여 일주일 동안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가족의 연대이자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영국에서 온 학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프랑스 요리를 배웠는데 오늘 한식 수업 한 번으로 제 요리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도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한식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철학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식이 세계에서 인정받기까지는 2000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지켜온 발효의 지혜, 음양오행의 철학, 제철 식재료에 대한 존중.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오늘의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한가운, 한 해에 세 곳의 한식당이 동시에 스타를 받은 역사, 르꼬르동블루에 신설된 한식 과정.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한식 수출액 137억 달러, 파리의 한식당 209개, 프랑스인 한식 인지도 67%. 이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60세의 고집스러운 프랑스 미식 평론가가 한식 앞에서 겸손해진 그 순간.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가 한식을 정식 과정으로 인정한 그 결정. 그게 진짜 의미입니다. 한식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한식은 세계인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세계인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32년 전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한국 음식을 설명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프랑스 최고의 셰프들이 한식을 배우러 옵니다. 이게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음식으로, 강요가 아니라 감동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2000년 역사의 한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